항공유를 런던까지 가려고 꽉 채운 상태에서 이륙하다 말고 그게 그대로 떨어졌다. 어떤 참상이 벌어졌을지 알만하죠. 안상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오늘은 제가 워싱턴 포스트는 요새 잘 안 썼는데 워싱턴 포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240명 이상의 사망자. 이게 인도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보잉 787 비행기 24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기도 했거니와 그 또 주거 지역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비행기가 이거는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요 영상을 다른 영상도 하나 캡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영상은 이 다음 장면에 이제 여기서 빵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빵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이륙 직후거든요. 여기서 활주로를 쭉 따라가다가 이륙을 하다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 하다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 사고가 난 공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손님들 태워서 활주로로 들어가서 활주로를 쭉 달려서 여기서 날아오르는데 활주로를 달려간 거리나 실제로 날아가서 추락한 거리가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 있었던 거리가 불과 한 1마일 정도, 1.6km죠. 1.6km 정도면 뭐 굉장히 거의 날아가지도 못했죠. 날아가다 보면은 이게 쭉 가다가 쫙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몇 가지 이유를 지금 잡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거는 양력이라는 걸 받기 때문이죠. 양력이라는 걸 받는데 그 받으려면은 아마 비행기 타가지고 그 이륙할 때 그 창밖을 보면은 날개가 요 부분이 팔랑팔랑 하는 거를 보실 거예요. 요 부분을 플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플랩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걸 움직여 가지고 양력을 확 받고 조절하려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랜딩 기어. 이륙하면서 랜딩 기어를 올려야 되는데 랜딩 기어를 안 올리고 이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속도에 문제가 생겨요. 속도가, 그러니까 양력을 충분히 받으려면 속도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륙을 못 받은 거 아니냐.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륙에 필요한 양력이 부족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륙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도에서 런던까지, 영국까지 가는, 인도에서 영국까지니까 얼마나 그 먼 거리를 가는 비행기니까 항공유를 꽉 채우고 있었겠죠. 근데 항공유라는 게 이게 휘발성이 무지막지해요. 휘발성, 다른 말로 하면 인화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폭발성이 엄청 강하죠. 이걸 꽉 채우고 있다가 그대로 꼬꾸라졌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폭발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항공유를 꽉 채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본 게, 제가 언제 한번은 그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근데 갔다가 그냥 회항을 하겠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여기서 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더니 항공유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 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공항 떠나면은 중국 쪽으로 이제 서해 위에 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에다 항공유를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유를 비운 다음에 회항에서 착륙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다. 이제 랜딩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딩에서 이제 좋은 거는 소프트 랜딩인데 그야말로 이제 착륙하는데 부드럽게 샥 들어가는 거죠. 소프트 랜딩도 기술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보통 한국 항공기가 이렇고, 좀 외국 항공기 보면은 좀 랜딩이 그렇게 국적기보다 좀 부드럽지 못할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은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그때 태국 옆에 있는 어느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공항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그 출장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태국의 공항이 크니까 태국 공항에서 일단 활주로 긴데 내렸다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해당 지역으로 바로 착륙을 하느냐, 이게
그 출발하기 전부터 경호처라든가 이제 의전팀에서 굉장히 그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태국 공항 갔다가 이게 육로 이동은 동선도 복잡해지고 경호에도 차질이 있고 가니까 바로 착륙을 하자. 근데 문제는 이 공항이 너무 좁아서 활주로가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전용기는 비행기가 크다 보니까 활주로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럴 때 이제 하드랜딩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하드랜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착륙이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착륙하는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꽝 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서 충격을 팍 한번 먹으면서 이제 제동 거리를 짧게 하는 이게 진짜 어렵대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드랜딩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전용기를 타면은 확실하게 소프트 랜딩인데 이걸 앞뒤 사정을 모르고 하면은 야 대통령 태운 비행기가 이게 돌았나 싶을 정도로 하드 랜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때도 중요한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공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드 랜딩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면서 딱 출발할 때부터 뭐냐 급유를 꽉 채우질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딱 거기 갈 때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상 연료가 바닥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하드 랜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연료를 꽉 채운 상태에서 하드 랜딩을 하면 그만큼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항공유를 런던까지 가려고 꽉 채운 상태에서 이륙하다 말고 그게 그대로 떨어졌다. 어떤 참상이 벌어졌을지 알만하죠. 생존자가 딱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생존자가 딱 한 명. 어디 갔어? 여기 없네? 생존자가 저스트 한 명이 있다. 좌석 번호도 나왔어요. 11A에 앉아 있었고 생각보다 부상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답니다. 찰과상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튕겨 나갔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겠죠. 아니면은 이게 폭발로 인한 화재 때문에 11A 보통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비행기 뒤쪽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11A면 비행기 앞쪽인데 앞쪽에서 튕겨 나갔기 때문에 이 양반은 살 수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죠. 이 당시에 12만 5천 리터의 항공유가 있었다. 이게 어마무시하잖아요. 9.11 테러 당시에도 9.11 때 무역센터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을 하잖아요. 이 충돌에서 이 충격으로 무역센터가 무너진 게 아니죠. 충돌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이게 와르르 무너지죠. 그 이유는 이게 항공유가 이게 빌딩 안으로 스며들면서 이게 항공유의 높은 온도로 빌딩 골조를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와르르르 한참 있다가 무너지게 되는 이게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문제는 이 비행기가 이제 보잉 78기 비행기예요. 보잉인데 그동안 이제 무사고 비행을 했던 기종이 이제 처음으로 사고를 냈는데 대형 사고를 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건물이고요. 이게 비행기 동체입니다. 갖다 완전히 꼬라박은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자존심,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절름발이가 된 미국의 아이콘이다. 이게 미국의 항공산업의 현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이 이제 항공산업인데 항공산업조차도 지금 이러고 있다. 왜냐? 제일 큰 문제가 잦은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의 이후에 최근에 우리가 카타르가 에어포스 1을 트럼프한테 선물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트럼프가 이걸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 지금 미국 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 1이 수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새 걸 받아야 되는데 보잉에다가 비행기 한 대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만은 6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산업이 망가져가지고는 지금 미국의 조선 산업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항공 산업도 뭐 하나 만들려 그러면은 몇 년, 뭐 하나 수리하려 그러면 또 몇 년.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다. 이 현주소가 잦은 사고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제조업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보잉인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까지 났으니까 주가가 4.79% 떨어진 걸로 나오네요. 4.79%면은 그리고 사실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어떤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이
미국이 지금 왜, 또 트럼프가 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라는 화두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은 상황도 동시에 만듭니다. 자, 하여튼 그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